지난 금요일장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 밤 사이에는 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조금 후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I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차가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또 FOMC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심리도 있겠죠. 네, 또 워낙 연말을 앞두고 많이 올랐던 만큼 잠시 쉬어가는 구간은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중국 기업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이날장에서는 눈에 띄었는데요. 그 외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저희와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소폭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4% 현재 내림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0.73% 하락세를, 그리고 S&P 500 지수도 0.6%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투자 심리가 식으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날의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옮겨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리니까 뉴욕 증시가 내렸습니다. 사실 이 타이틀은 CNBC에서도 사용이 됐던 타이틀인데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대형 기술주도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두 가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될 텐데 이 물가 지수를 보고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와 PPI 굉장히 큰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방이 끌어내린 월요일장이었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빅테크 쪽부터 한번 볼까요? 오른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린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올랐지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1, 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다가 4인방에 포함된 건 이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 헬스케어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도 2% 이상의 하락세를 장중에 보이면서 이런 대형주 4인방이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으로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장중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7,300억 달러에 이제 올라섰는데요. 4조 달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엔비디아는 중국의 규제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제로워터, 새로 물을 끌어다 쓰지 않아서 기후, 환경에 조금은 친환경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데이터 센터를 공개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 손을 잡고 있죠. AI 비디오 생성 툴인 소라를 이미 공개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 소비자들에게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 밤사이에 전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입니다. 구글이 상상 못할 스피드의 새로운 퀀텀 컴퓨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지구가 생성되고 지금까지의 시기 동안에도 못 풀었을 만한 문제들을 이 퀀텀 컴퓨터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상상 못할 스피드의 이 퀀텀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파벳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M7의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애플 1.65%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2.56% 내림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0.5% 강세를 보였고 아마존, 구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44% 내림세,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 확인해 보시죠. 0.35% 소폭 올랐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확인해 보겠죠. 메타는 1.6% 내림세를, 그리고 테슬라는 보시면 0.16%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큰 부양책이 올 것 같습니다. 어제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기준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더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바는 10조 규모인데요. 이보다도 더 강한 부양책이 공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내수 또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어제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 소식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밤사이에 크게 뛰었는데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입니다. 밤사이에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핀두어더 PDD 홀딩스는 지금 10.45%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기업이죠. 징둥닷컴도 무려 11%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도 한번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지 10만 달러에 도달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에 9만 6천 선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ETF나 종목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 두 가지 그리고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회사 그리고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비토입니다. 비토 밤사이에 5% 이상 하락하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는 밤사이에 마찬가지로 5%대의 하락률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7.46%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소 코인베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9.7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 미 특수작전사령부와 계약 확대했는데 3,700만 달러 규모라고 하고요. 허쉬는 몬델레즈가 230억 달러의 인수를 재차 시도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텔란시스는 CNBC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CEO가 갑작스럽게 떠났죠. 그 자리에 이 램 브랜드를 이끌기 위해서 원래 잘 익숙해 있었던 임원진이었던 팀 쿠니스키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월까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일단 월요일장에서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가 이 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2월까지는 꼭 제출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태양광 기업이 될 텐데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생산한 미국 버전의 가정용 배터리 출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솔라이즈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 ETF 전반적으로 다 훈풍이 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데이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인데요. 12월 23일부터 S&P 500 지수에 신규로 편입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의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팔란티어입니다. 밤사이에 5%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종목 보시죠. 허쉬 컴퍼니입니다. 밤사이에 인수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10%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던 몬델레이즈는 밤사이에 하락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텔란티스입니다. 새로운 그런 CEO가 돌아오게 될 텐데 0.51%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밤사이 0.5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은 더 컸지만 장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솔라엣지입니다. 태양광 솔라엣지 말고도 전반적으로 다 강했는데 일단 솔라엣지는 11%대의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워크데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밤사이에 5%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아폴로도 봐야겠죠. 아폴로도 장 초반에는 강세로 시작했습니다만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3%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127%로 다시금 4.1%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보시죠. 10년물도 4.199%로 4.2%에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WTI 1.38% 밤 사이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발 수요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국제 금값도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0.8%가량의 오름세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12월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서 금을 더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에 금값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